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권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를 다 안 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야당에 대한 상식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정권이 끝까지 가서 불행해지지 않고요. 그걸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오만하고 마음껏 그냥 독재적으로 설치면 꼭 끝이 안 좋습니다. 죽거나 깜빵 가거나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 별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요. 뭐 한국의 유명한 학자든지 뭐 유명한 법조인이든지 무슨 뭐 대통령이든지 다 돈에 민감하고 이해관계에 밝고 그리고 옆에는 적당히 부패한 척근이 있고 또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지만은 뒤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기고 다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정권이 남보다 엄청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지지가 그렇게 할 만큼의 지지를 확보한 수준이냐? 아닙니다. 지금 일반 여론조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일반 여론조사의 지지율에도 이들은 40% 중반이고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여론조사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10에서 15%는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 정도 안팎의 호남이나 좌파 지지층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 정권이 이렇게 오만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임종석이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은 다 잊었지만은 한 8개월 전만 해도 임종석이야말로 한국의 최고 실권자다. 문재인 뒤에 있다. 그래서 주사파가 문재인 뒤에서 장악했다라고 다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임종석이 지난 연말에 권력청 내부의 다툼에서 실각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나니까 임종석이 뒤에서 지금 권력을 주무르는 모습이 어디 눈꽃만큼도 보입니까? 그냥 물러나고 나면 끝인 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의 본질이 이러할진데 근데 이들은 천년만년 집권할 것처럼 지금 각을 짜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그야말로 조국이 권력에 발을 디디기 전만 해도 조국 하면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좌파 지식인 중에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계층에는 스타처럼 대우하고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좋은 스펙에 그래서 조국이야말로 굉장히 좌파 진영의 거의 히어로였고 또 좌파 진영이 아니라도 조국 부분에 대해 다들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국이라는 자에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줘서 문재인이 힘을 실어주니까 조국이 지금 김태우 사건,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손혜윤의 처리 그리고 신재민이 문제 그리고 문다현이 문 정권의 측근에서 벌어진 온갖 우리들 병원 문제, 버닝썬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역력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진 실체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졌던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이미지가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손에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야말로 개처럼 개란 말이 아깝습니다.
주구가 되어서 독재 파시즘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 도구가 되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의 저 밑에 있는 부하 중에 한 명에 불과했죠.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검토한다 말은 이미 하기로 내정해놓고 조국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제 한번 운을 띄보는 거죠. 왜? 조국이야말로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는 직책에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좀 해자되었고, 과거에 본인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벼슬에 별로 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 신문의 일면에 기사가 나왔어요. 총리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을 지금 넣으면서 내각을 전체적으로 좀 오래된 사람을 싹 바꾸는 개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국을 한 두세 달 더 끌고 가다가 빼고 총선에 투입할 거라 봤는데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넣어요. 그러면 조국이 법무장관 갔다가 그 다음에 행보는 어디겠느냐? 총선 직전에 그만두고 총선에 넣오겠느냐? 아니면 조국이 법무장관을 계속하다가 문재인이가 임기 말기에 조국을 총리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 조국을 황교안급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결국 조국을 다음 대선 카드로 내미느냐. 자, 보십시오. 황교안이 뭐 별거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을 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차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장급 하다가 놓은 그렇고 그런 검찰 간부 출신 한 명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저 황교안을 법무장관, 총리,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게 되면서 거품이 끼어서 황교안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지금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조국이라는 것도 한 번만 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이냐? 처음부터 조국을 법무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야당의 공세가 세질까봐 철저히 총선 출마하고 민정수석을 한두 달만 더 하다가 그만두어서 그냥 야인으로 있을 것처럼 그러다가 총선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페인트 모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질이 멸렬해져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는데도 지금 지난주 지명 이후에 16일 날인가 지명했죠. 지금 열흘이 지나도록 윤석열에 대한 의혹조차 제대로 하나 터져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국을 임명해도 조국에 대한 의혹이 별로 나올 게 없겠다라고 지금 생각했다고 봅니다. 조국이 9년 전에 이렇게 대담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때 아마 오마이뉴스에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이래가지고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9년 전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막강한 권력, 브레이크 없는 검찰, 죽은 권력, 노무현은 이겼지만, 그리고 검찰은 퇴임한 MB에게 칼 겨눌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필수다, 법무부는 검찰 건을 벗어나야, 이런 식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적어도 검찰과 법무부 부분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조국의 생각대로 100%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9년쯤 전에 대담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문재인에게 의해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0년 11월쯤 저 책이 나올 때는요,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참패했고, 그러면서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조국의 저 책에 슬쩍슬쩍 언급되는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좌파들이 2012년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좌파 일각에서는 양정철 등이 이제 문재인을 내세워서 후보로 가겠다라는 내용이 엄밀하게 준비될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은 저 때부터 벌써 문재인에게 접근되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에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조국이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소주성이라는 부분은 장하성,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 이 세 명이 내놓은 거예요. 김기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세 사람이 탈락하고 마지막 이제 이 김상조가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수현을 또 국토부 장관을 시킨대요. 자, 그러니 문재인은 검찰 개혁이나 고비처 설치에 대한 시각을 자기에게 주입시키고 노무현 자살 부분에 대해 검찰의 복수를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조국을 끝까지 밀어서 아마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조국을 통해 완성시킨다라는 외피 아래,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칼을 눈 딱 감고 검찰총장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통제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칼을 다 휘둘러서 장기 집권에 대한 보장을 받겠다. 그래서 문재인은 적어도 검찰, 법무부, 관할에 관한 모든 일은 조국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지만은 문재인으로서는 집권 2년 동안에 이렇게 효율적인 적폐청산을 빌미로 건 그야말로 야당 진영에 대한 초토화에 성공한 정권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진작 검찰총장 시키고 싶었는데 워낙 계급이 낮아서 지금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앉혀놨다가 지금 검찰총장을 시키고, 자, 그러면 조국은 이제 장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조국이 장관을 할 수 있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야,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당이 거의 전위 상실 상태이고 한국당 지도부가 역대 최약체 상태에서 한국당에 누가 지금 사정과 적폐청산에 총대를 메고 있는 윤석열과 조국에 대해 이렇게 검증하겠다고 달라들고 폭로할 것인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이 못할 거라고 보니까 지금 윤석열을 먼저 내세워서 지금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조국을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꼽아버리겠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이낙연 총리나 경제부총리 홍남기도 바꾸고 오래된 장관들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도 바꾼다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도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재인 입장으로 보면 이낙연이 자리는 문재인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 귀찮은 거 네가 해라. 그래서 문재인은 총리를 그야말로 그냥 도구, 집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하는 부서, 법무부,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민정수석 자리는 신현수,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들 병원에서도 사건에서도 이름이 거론된 전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를 지금 민정수석으로 조국 자리에 앉히고 조국은 한계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교체 이야기들이 요 근래 살살 나왔어요. 언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냐. 박상기가 기자들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나홀로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곧바로 박상기가 이번에 개각에서 교체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박상기는 고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교수라는 사람이 앉혀놓고 사정을 지휘하기에는 뭔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상기는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반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다가 이제 이자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법무장관의 조국을 앉혀서 그리고 검찰총장의 윤석열을 앉혀서 이제 노골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한국당이 발칵 들고 일어나야 돼요.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당 의원들을 겁준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방해한다고 국회 선진화법에 뭐 위반된다고 다 깜빵 갈 수 있다고 겁준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그 글을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 전국을 초래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꼽아서 총선을 공포총선, 공안총선으로 치르겠다고 문재인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영남을 달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부산 출신 조국 카드를 검토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문 정권이 사법개혁을 왜 한다고 하고 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고비처를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사법이 정치에 놀아나지 않도록 독립성을 줘서 검찰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정치에 놀아났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치의 입김이 사법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면 조국이 자기 글에 쓴 법무부는 검찰 그늘에 벗어나야 이 말이 이제는 검찰이 법무부의 그늘에 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정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 정권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을 위해 지금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굉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앉히는 것은 너희들이 별로 저항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정신사납게 총리도 바꾸고 부총리도 바꾸고 장관도 한 너댓 개 바꿔버리면 그야말로 매우 어수선한 단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7월 달에 휴가철에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아마 타이밍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 2, 30일쯤에 조국을 갖다가 청문회를 하도록 만들면 뭐 국민들은 다 바캉스 가고 정신없는 사이에 야당은 전의 상실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러고 앉았고 그런 사이에 그냥 청문회 해서 조용히 끝내버리겠다. 앞에 총리 청문회 뭐 부총리 청문회 하고 하는데 조국도 그 사이에 슬쩍 물타기해서 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포함되어서 지금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습니다마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청탁 명단에 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검찰이 자기를 엮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 건설사 회장을 가리키는 건데 그 회장이 시인을 했는데도 검찰이 그걸 감추고 자기를 엮었다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무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 정권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온 노력을 다해 집어넣어도 무죄가 30% 이상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크겠죠. 그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적폐청산 수사가 엄청나게 무리한 수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적폐청산의 기준을 문재인 본인에게 겨누면 그 가족과 지인 핵심 척근들에게 겨누면 무사할까요? 몇십 년 안 나올까요? 그래서요. 조국 윤석열이 양정처리를 앞에 세워서 이제 이 나라를 망쳐보겠다는데 기왕이면 악질들을 다 이렇게 전부 등용시켜서 아예 악질 캐비넷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악질로 국민들을 한번 질리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 문 같은 정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